안녕하세요. 태국두령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겁없이 만나지 마라. 그 제목, 2부, 2탄입니다. 먼저 번, 영상에, 요 밑에 영상이죠. 이 바로 밑에 영상에, 아무나 함부로 만나지 마라. 나라와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부간에 예민해져서 쉽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쉽게 싸우게 되면 홧김에 기집질하고 홧김에 서방질해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집안에 있는 돈이 돈만 원이라도 밖으로 더 샌다. 이치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1탄에서는. 이번 2탄에서는 집안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이제 미스들, 미혼자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태국 두령은 실화 아니면 웬만하면 실제 이야기 아니면 안 합니다. 이런 상상이나 꾸민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아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주 좀 이렇게 쇼킹했던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나 함부로 겉없이 만나지 마라 라고 태극도령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번 건수가 있었는데, 뭐 술집 아가씨들은 어쩔 수 없죠. 뭐 서비스 직업을 갖다 보니까 뭐 오는 손님이 부르면 뭐 앉아야 되겠지요. 그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술집에서 있었던 진짜 일인데, 마지막 잔에 아무튼 그 액션 형님들이었나 봐요. 한 네다섯 명이 모여서 와갖고 이제 술을 먹고 일찍 들어와서 술을 먹고 뭐 이렇게 뭐 놀고 가다가 이제 각자 파트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아가씨들을 다 나가라고 했다는 거야.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건배 좀 한다고 잠깐 나가 있다 들어오라고 해서 나보냈는데,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건배하고 2차를 나갔나 봐. 이거는 아주 10년 전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술이 이 아가씨들을 내보내 놓고서 거기에 마약을 탄 거야. 마약이요, 마약. 그냥 흥분제도 아니고 마약을 타버려 갖고 아가씨들을 다 먹게 시킨 거야. 그렇게 해갖고 파트너끼리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술집 아가씨가 본의 아니게 마약에 투약이 돼서 밤 10시 정도에 2차 나가갖고서 2차를 나가갖고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그 남자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예? 여러분, 그 아가씨가 뭔 죄가 있냐고. 일하러 돈 벌어 갔는데 이놈들이 나가라고 해갖고서 마지막 건배 해갖고 그냥 분위기에 해갖고 건배, 오빠 건배 해갖고서 원샷 했는데 여기에 마약이 들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상해갖고서 이제 2차를 나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는 위험한 거야.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손님으로 와서 그런 일이 터졌던 건데 아주 극히 일부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업소 아가씨 말고 일반 아가씨,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은행 직원. 27 정도 된 은행 직원이었는데, 저기 대전에, 저기 무슨 동, K 지점 은행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상담하러 왔어. 딱 점을 보는데, 너 올해 관제수 꼈다. 사고수와 관제수가 비친다. 관제수 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예,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조신하게 생긴 아가씨인데 관제가 왜 꼈을까? 이게 또 궁금한 거야. 관제 낀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제가 꼈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아가씨가 27살 먹도록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가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퇴근하자마자, 은행은 퇴근하잖아, 일찍.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갖고 채팅을 한 거예요. 채팅해갖고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한 거야, 채팅을. 그렇게 이제 1년, 2년 하다가 이제 자주 보는 사람이랑 친해졌어, 채팅으로. 그래갖고 서로 전화번호도 이제 주고받고 해가지고 문자까지 주고받고 하고 가끔 통화도 하게 된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은 이제 서로 이제 봤겠지, 사진이나 뭐 그런 걸로. 근데 목소리도 듣고. 근데 실제로 만난 거는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 쪽으로 딱 올라간 거야. 올라갔는데, 마침 그 남자한테 때마침
문자가 왔어요. 뭐 하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 서울 간다. 그랬더니 서울? 그럼 서울 온 김에 나 좀 보고 가자. 만나고 가자. 오래간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서울에 볼 일도 보고 그래 뭐 그거 뭐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해갖고 커피숍에서 만난 겁니다. 커피숍에서 딱 오래간만에 첫 대면을 했죠. 그동안 채팅으로만 하던 그 채팅 커플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먹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한 잔 먹었는데 이 기분이 이상해지더래. 예? 거기 커피숍에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자리가 끝날 무렵에 남자가 하는 말이 서울에 온 김에 우리 집에 가서 집 구경 좀 하고 내려가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망설였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집에 가면 여동생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집 구경도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더 차 한 잔 하고 이렇게 보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여동생이 있다 보니까 안심을 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 집을 따라갔어. 갔는데 딱 나온 게 이제 녹차가 나온 거예요. 이 녹차. 티백 녹차가 이제 나왔지 간단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커피숍에서 도 이 여자가 화장실에 갔을 때 마약을 탔고 집에 갔을 때 가지고 나온 녹차에도 마약을 탄 겁니다. 그거를 딱 먹고 나서 몇 분 정도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이상해진 겁니다. 자기 정신은 조금 있기는 있는데 몸이 흐느적거리고 몽롱하고 환각 상태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느낌이 드냐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더래.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더래. 또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서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밤새 성적인 사랑을 마약을 본의 아니게 투약하고 했다는 거 그런 일 나머지는 상상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새벽에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자가 그 통장 번호를 물어보더래요. 계좌번호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 말 안 하고 그냥 알려달라고. 그래서 됐다고 가려고 했더니 화를 내더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줬어.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내려왔대요. 몇 시간 있다가 딱 보니까 300만 원이 입금이 딱 된 거야. 그 남자가 이 여자 통장에다가 300만 원을 입금을 시킨 거지요. 이 여자는 그냥 무심코 300만 원 그냥 쓰라고 뭐 이렇게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상시대로 직장 다니고 일을 하고 하면서 300만 원 그냥 쓰라고 뭐 줬나 보다 하고 그 돈을 쓴 겁니다. 이 여자가 돈을 계속 썼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달 조금 지날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때리리링 하고 02 찍혀갖고 딱 전화를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시죠? 여기 서울 무슨 지검 검찰청입니다. 검찰 누구누구인데 몇 월 며칠까지 조사받으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누구 아시죠? 자기가 만났던 남자 이름이거든. 예 아는데요. 예 이분이 마약법 위반으로 단속이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분 전화번호에 당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환을 하는 거니까 편하신 날짜 요 날짜에 오셔서 꼭 검사 받고 조서 꾸미고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 남자가 걸렸어. 붙들렸어. 그래갖고 그 남자 핸드폰에 있는 여자들을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갖고 불러들여갖고 모발 검사를 소변 검사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 갔더니 그냥 여자들이 한 7, 8명이 모여있더래. 술집 아가씨 몇 명, 나이 먹은 사람, 어린애부터 해갖고 그래도 평범한 사람은 그 여자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사실 나머지 다 거의 다 이런 좀 화류계 쪽의 여자였고 근데 이 여자가 그때 상담으로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이렇게 했는데 걸리면은 선생님 나 시집도 못 가고 마약법 위반으로 걸리고 막 그러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최선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떡하냐 발만 동동 굴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부적을 써갖고서 네가 지니고 있고 내가 그거 조사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비하고 부적값만 줘라 해갖고 부적값 받고 기도비 받고 해가지고 쌀 올리고 계속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조사받으러 가는 날까지는 한 뭐 10 며칠 남았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몇 월 며칠생 누구누구 이거 시비구설 관제구설 잘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지요. 부적을 써서 내보내줬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 아가씨가 이제 조사받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가서 내가 이제 조서 꾸밀 때도 잘 실제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했어요. 너는 몰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이 아가씨는 몰랐으니까 몰랐고 그냥 우연자연히 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약을 타서 먹인 거였고 통장에 돈은 그냥 막 화내면서 보내줘갖고 그냥 받았던 거다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라고 제가 이제 진술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그게요. 이 검찰청에서는 검찰 쪽에서는 딱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남자 뒤지니까 여러 명의 그 술집 그 직업 여성들이 나왔고 그죠? 그 사람들도 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여자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통장 같은 거 거래 조사하니까 입금해 준 게 다 나왔고 그러니까 이 술집이랑 유흥업소 아가씨들은 돈 받고 같이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일반 이 은행 직원은 성매매는 아니고 그냥 알던 사이여서 그렇게 마약이 투약이 됐고 돈은 그냥 줬던 거예요. 이 아가씨는 일방적으로 약도 받았고 일방적으로 돈도 일방적으로 받았던 거야. 근데 그거를 아무리 주장해봤자 검찰 입장에서는 당신 아가씨 말이야 돈 받고 당신 이렇게 알고서 서로 아는 사이 합의하에 같이 마약 투약하고 성관계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 그 상황도 되잖아요. 돈이 이 아가씨 통장으로 입금됐으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부적 써주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부적 덕분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 걸렸고 이 아가씨만 쏙 빠졌어요. 거기 둘이 합의하에 성매매 또 마약을 같이 합의하에 해고 같이 성매매 한 거 그 부분은 검찰에서 알고 한 게 아니고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한 거구나라고 다행히 검찰 측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아가씨는 무사히 구사일생이 됐던 거예요. 그거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인생 망칠 뻔했어. 이 처녀가 말이야 마약법 위반으로 걸리지 성매매법으로 걸리지 그 빨간 줄 올라가면 그냥 그거 서류 그거 기록이라도 서류 전과라도 올라가 봐. 시즌 못 가요. 살다가 걸려봐 그냥 파혼이지. 그런데 부적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혐의 없음으로 잘 이렇게 처리가 돼서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 실화입니다. 제가 꾸민 이야기면 이렇게 구구절절절절절 그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꾸몄던 이야기면 근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은 겁없이 만나면은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건이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심심해서 채팅으로 만났던 거야. 사이버상에서. 그 사이버상에는 온갖 잡동사니 잡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예.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막 서로 막 그냥 악플도 쓰고 막 그냥 음해도 하고 막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고 막 없는 소설도 쓸 수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거든요. 거기에서 채팅으로 만나가지고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만났냐고 알고 보니까 마약 상습 투약으로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 환각 상태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채팅을 하면서 그거 알았겠냐고 그냥 외로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뭐 교제할 수 있나 보다 해갖고 뭐 그냥 남자친구인가 보다 생각하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시게 시키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게 시켜가지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갖고 일방적으로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겁니다. 이 흥분제, 체음제 이런 그 마약 그거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 아주 요즘에 체음제, 환각제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남자들 또 이름 모를 여자들 이름 모를 여자들한테는 병 걸릴 수 있어요. 남자분들도 조심이야. 아무 여자나 만났다간 큰일 나. 아무 남자나 만나고 그냥 다니는 여자가 있어. 아무나 그냥 이렇게 아무나 오빠 하는 여자 괜히 만났다간 병 걸려요. 그것도 위험한 거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냥 찔러보고 다니는 남자 있어. 그거 재수없게 만나면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마약범들 만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데서는 함부로 겁없이 만나지 마라. 인생 종친다. 태극드리겠습니다.